임시회가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의회에 많은 관심을 성원과 보내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며 정월 대보름에 잣길을 물리치고 만사 형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때쯤이면 즐거운 이면에 소외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바랍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의 경제 리스크도 덩달아 확대되고 그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가 예상보다 길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놓았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에 쉽게 지갑을 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 한번 보기가 무섭다는 국민 여러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매서웠던 겨울 추위 같은 이러한 시련들도 봄을 알리는 입춘과 비가 내리고 겨우내 얼었던 땅에 새싹이 트는 우수를 지나왔듯 언제나 그 끝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언제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민의 걱정을 털어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 기간에 사건 사고 없는 연휴를 보낸 것은 집행부의 안전에 대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하신 김진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봄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하자 예방 등 해변기 종합대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에는 금일 오후에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하여 북한 일원에서 추진 중인 북한 재개발 사업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그간 추진 사항과 향후 2단계 사업지의 추진 계획들을 듣고 동구에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의 미래가 좌우될 북한 재개발 사업은 글로벌 허브 도시, 동구의 하브시티 미래형 도시로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20회 동구의회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추진할 각종 구성시책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동구의 발전과 동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공명정대한 선거 업무 추진은 물론 선거로 인해 구성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봄의 시작과 꽃샘 추위가 반복되는 이번 회기 동안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며 이번 임시회가 국민과 함께 뛰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사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회장 이재석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2월 21일 집회 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2월 5일 안종훈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허근영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장수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이희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4년 2월 22일 김재원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으로부터 2월 19일 부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 허근영 의원의 6인으로부터 학교 급식 지원 사업단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2월 23일 허근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고, 2월 27일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재영 의원과 이희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통지서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의 의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학교 급식 지원 사업단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허근영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급식 지원 사업단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인 학교 급식 지원 사업단 예산 및 인력 한계로 사업 유형이 전환되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온전히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 운영 회비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모두 안정화를 이루며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산 동구의회는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 지원 사업단 관련 추가 예산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급식 지원 사업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토론하겠습니다. 표결은 이 의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 급식 지원 사업단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허근영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허근영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허근영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질 높고 안전한 학교 급식, 건강하고 행복한 영양 교육을 위한 2024학년도 학교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기본 방향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것으로 매년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다. 과연 시교육청이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6개소가 있으며 학생 수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약 2,500명이다. 학교는 급식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학부모 인력을 투입했으나 2000년대 돌입 이후 꾸준히 증가한 맞벌이 가구로 인하여 인력 분담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학부모와 학교 측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인력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져 왔다. 우리 동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부터 부산 동구 시니어 클럽과 연계하여 학교 급식 지원 사업단을 운영해왔다. 해당 사업은 공익형으로 운영되어 구 보조금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약 300명분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비단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아동 편식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지도 등 세대 간 정서 통합의 계기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일자리 유형에 비해 활동 시간 및 급여가 적은 공익형 사업의 한계는 참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으로 이어졌다. 이는 참여자들의 불만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문제는 시장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급식사업단 사업 유형을 시장형으로 전환하는 현상은 비단 우리 동구에서 국한되지 않고 부산 전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2023년 공익형에서 2024년 시장형으로 사업을 전환한 구구는 7곳이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부산 관내 지자체 중 급식사업단을 시장형으로 운영하는 구구는 80%의 비율을 보인다. 결국 사업의 본질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장형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교육비의 본질은 교육의 질 상승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그 목적성에 맞추어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라 하여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 운영회비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1차원적으로만 보고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만 해결하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 급식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현재의 예산 한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존 배식 봉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 교육청은 급식 지원 사업단의 추가 예산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 교육청과 학교는 상호 협력하여 급식 지원 사업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24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동.
네,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 회의까지 하는데 이의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허근영, 김미연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구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어느덧 2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어린이도 어른도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개학과 새학기를 준비하며 설렘을 느끼는 동시에 연일 끊이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에 보호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또한 등하굣길의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영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 어린이 보호구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부산 관내 어린이 보호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OECD 산하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423건으로 주요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4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인 0.19명을 훌쩍 뛰어넘는 약 0.27명으로 주요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2023년 우리 동구의회가 엑스포 홍보를 위해 북유럽 땅을 밟았을 때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의 차이를 눈으로 마주하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야외 활동 중인 영유아들은 하나같이 형광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영국 등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6세 미만의 영유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 효과는 OECD 주요국 중에서도 사망자 수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는 등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 42개월인 5세 남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그리고 부산 동구의 구의원으로서 부산 동구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며 법적 기반을 만들고자 했지만 상위법 부재로 인한 어린이 안전조끼 의무화는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또한 영유아 안전조끼 의무 착용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2018년 1월, 2월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법안은 비록 폐기되었지만 우리 부산 동구 관내 29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조끼 지급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관리적인 측면과 시행 초기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들의 노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우리 동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외 활동 시 안전조끼 착용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더욱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운전자, 보행자, 보호자 등 모두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통행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의미한 곳,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 때문에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린이들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될 단계는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끝으로 전 세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저인 스웨덴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km 속도 제한 표지판 하나로만 나타내고 운전자는 이 속도 제한 표지판 하나를 보고 어린이가 많은 구역임을 인식합니다. 이 표지판 하나로도 낮은 사망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른과 국가가 나서서 조성하는 어린이 교통 안전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반적인 인식 수준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드리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역사적 가치를 스스로 드높이는 일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저는 구청의 문화재와 관련하여 우리 동구의 문화재 목록과 지도를 정비하여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당월 23일에 저는 어떤 민원에 의하여 범위노동의 현장 방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는 발굴 문화재를 보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화재는 바로 92년 동구 자천동 자개골목 구간도로 확장 공사 중 발굴된 것으로 감정을 통하여 그 가치가 뛰어남을 인정받은 명문 초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부산 박물관과 동구청 간의 문화유산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필요한 조치가 의논될 예정이었으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2024년인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는 부산의 유구한 역사 중에서도 특히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역사적 가치를 지닌 흔적이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천동 가구거리, 매축집 마을, 차이나타운 특구와 정가연 생가터, 이중섭의 범일동 풍경 작품이 탄생한 피난민촌, 누나의 길 등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범일동 더 나아가서 역사적 가치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부산 진성을 비롯하여 정공단, 수정단과 초령동에 위치한 일본식 가옥 등 소중한 다수의 문화유산들이 동구에 있습니다. 하지만 23일에 그런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관리 소홀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다른 이들에게 그 가치를 내보일 수 있는 법입니다. 묻혀있던 과거의 유산은 동구의 시간을 거슬러 사라진 시대를 되살리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가 내일의 역사가 되듯이 우리는 어제의 유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치를 증명받은 문화유산들도 물론 미래의 세대들이 두 눈으로 직접 과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2년도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산 진성의 서문 성곽 우주석은 그 역사와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부산시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러한 문화재들은 다시금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구민들이 직접 우리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 발굴하고 애써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땀과 눈물, 투쟁을 조명한 영화인 건국전쟁,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전한다는 취지로 3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기록된 필름과 증언자들의 도움을 통해 과거를 복원한 작품을 관람한 후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삶과 이어져 있고 우리 미래의 삶과도 이어집니다. 동구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미래와 함께 누리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만나 더 큰 가치를 지니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동구의 문화재 목록과 지도를 정비하여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 동구의회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잘 새겨 역사의 준엄함을 일깨우고 두드려 잘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기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